자, 오늘 수열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수열. 쉽게 갑시다. 수열을 나열했는데요. 그냥 무작위로 나열한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한 겁니다. 규칙적으로. 근데 이제 이 규칙적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이게 규칙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규칙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가로를 쓸게요. 한번 폭넓게 보면 그냥 수를 나열한 거고, 좁은 영역에서 보면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했다. 그럼 우리가 이 수열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배우는 이유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잠시 수열을 배웠었어요. 사실은 그때 수열 배운 적이 있나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중학교 1학년 때 함수라는 거를 처음 배우면서, 점과 좌표, 그래서 그 함수라는 걸 처음 배우면서 이런 거를 배웠을 거예요. 자, 4일 때 뭐일 것 같아요? 뭐예요? 4일 때 8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x라고 딱 대표를 정해놓고 해볼게요. 그럼 x는 이게 뭐가 될까요? 이거를 우리는 y라 그러죠. y는 뭐예요? 2x죠. 이러면서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때 이거를 뭐 정비례 그래프 또는 뭐 정비례 함수 이렇게 해서 함수의 예제 중에 하나로 이걸 배웠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 1차 함수를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올라가서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우죠. 그죠? 2차 함수를 배웁니다. 근데 이 수열이 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어떨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교과 과정에 개편될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죠. 이 수열이 배우는 이유는 규칙을 찾는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규칙을 찾는 훈련을 통해서, 훈련한 다음에, 수학은 언어잖아요. 규칙을 찾은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거는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살짝 연습하던 거를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규칙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큰 그림을 그려 볼게요. 규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간의 규칙이 있는 거 있고, 한간의 규칙이 뭔데요, 선생님? 이런 거. 여기 요 녀석만 내가 따로 옆으로 써볼게요. 2, 4, 6, 그 다음 8,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10 있겠죠, 그죠? 땡땡땡 해서 이 n번째, 얘를 첫 번째라 그러고, 얘를 두 번째라 그러고, 얘를 세 번째라 그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라 그러는데, n번째. 선생님 아까 이 n을 뭐라고 썼었어요? x라고 썼었죠, 그죠? 이제 이 x가 n으로 바뀌는 거예요. n번째 값은 뭐예요? 알죠, 우리 친구들. 2n이죠, 2n. 이걸 찾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건 한간의 규칙이 있죠, 그죠? 이 한간의 규칙이 있어요, 그죠? 한간의 규칙이 있는 거.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n번째 항을 뭐라 그러냐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얘를 n번째 항이라 해서 an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우리 한국말로 읽을 때 n번째 항, n번째 항이라고 해요. 자, 한간의 규칙, 즉 an을 결정할 수 있는 거. an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거. 그거를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과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예제 들었던 게 등차 수열이에요. 차이가 일정하다. 차이가 일정하다 그래서 등차 수열. 아까 예를 들었던 게 그게 등차 수열의 한 예죠. 2, 4, 6, 8 이거 뭐예요? 차이가 4에서 2 빼니까 2잖아요. 4에서 2 빼니까 2고 6에서 4 빼니까 2고 8에서 6 빼니까 2. 이렇게 이 차이가 일정하다 그래서 등차 수열. 자, 2번은 뭐냐면 등비 수열. 큰 흐름을 보고 가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경치를 구경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등비 수열은 이겁니다. 1, 2, 4, 8. 그 다음 뭘까요?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곱하기. 등비, B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B가 일정하죠. 여기서 곱하기 2겠죠. 그럼 여기는 16일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해서 이 수열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제 기타 수열을 배우는데 옛날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개차 수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이 개차 수열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근데 이해하셔요? 뭐 응용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이 개차 수열에 대해서 개차 수열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데 선생님은 쓸게요. 자, 개차 수열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1, 그 다음에 2.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근데 대한민국 교과 과정에서는 요 정도 배우고 이제 규칙을 찾는 훈련들을 이거 가지고 좀 훈련을 하게 됩니다. 2번은 뭐냐면 한간에 규칙이 없어요. 근데 규칙이 없는데 이거 왜 배워요, 선생님? 규칙이 없는 거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있어요. 예를 들어 줄게요. 한간에 규칙이 없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이걸 군수열이라 그래요. 군자가 무슨 군자일까요? 무리 군자. 무리를 지었을 때는 규칙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군수열이라고 그래요. 자, 군수열, 군 내에서 무리 내에서 규칙이 있는 거. 군 내에서 규칙이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1, 1, 1, 2, 3. 1, 2. 그 다음 뭐일 것 같아요? 눈치채셨군요. 4죠.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니까 항을 하나하나씩 봤을 때는 규칙이 없지만 이렇게 무리를 지었더니 규칙이 있고 그 무리 내에서도 규칙이 있죠. 1, 2, 3, 4. 이게 뭡니까? 등차 수열이죠. 요런 거. 군 내에서 규칙이 있는 거.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군 내에서조차도 느낌 와요? 군 내에서조차도 우리 대한민국 언어에는 이 어미를 보면 그 다음 말을 눈치챌 수 있죠. 군 내에서조차도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어. 선생님 이건 완벽하게 규칙이 없는 건데 이거 왜 배워요? 자, 군 내에서조차도 규칙이 없지만 이거 보세요. 군수열이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냥 막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다음 뭐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눈치채셨죠? 이렇게 묶었더니 규칙이 있죠. 근데 이거 군 내에서는 규칙이 있어요? 없죠. 뭐 이게 뭡니까? 뭐 마이너스 1, 3, 1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수열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수열은 수를 나열한 거고 그러면 이거를 왜 배우냐? 수를 나열한 거를 뭐 어쩌라고? 이걸 배우는 이유는 중학교 1학년 때 살짝 맛보기로 배웠던 규칙을 찾는 훈련을 통해서 그 규칙을 찾은 다음에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뭐 대학생이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 뭐 연구소에서 활동을 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을 딱 데이터들을 딱 봤는데 이 데이터 안에 담겨 있는 규칙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데이터로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를 만약에 그 안에 있는 규칙을 수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규칙을 수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다음 다른 것들에 대한 그 다음에 다른 거 우리가 지금 5해서 여기 10 했잖아요. 그러면 뭐 100일 때는 뭐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화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과과정에 우리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수열을 배우는 이유는 규칙 찾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 규칙이 결국은 우리 친구들은 수열을 접근할 때 요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특별히 수열을 이렇게 보면 어떤 안목이 커져요. 수열은 일종의 함수입니다.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달걀 했잖아요. 이게 함수 얘기할 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x를 이거 뭐라 그래? 얘를 정의역이라 그러고 얘를 공역이라 그러죠. 그리고 화살이 가서 꽂힌 곳을 우리가 치역이라 그러죠. 수열은 일종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 입장에서 수열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목이 커집니다.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등차 수열은요 1차 함수예요. 등차 수열은 지금 뭐 외우지 마세요. 선생님 설명 또 할 테니까. 등비 수열은요 지수 함수예요. 그래서 이 수열이 우리 대한민국 교과과정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때 수열을 배울 때 등비 수열도 배우는데 지수함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직 안 배우거든요. 아직 안 배워요. 그런 상태에서 수열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다가 집어넣어놨더니 좀 문제가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수열 파트가 다시 원위치가 된 거예요. 지수함수를 배우고 나서 이제 수열이 그 다음에 배워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수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수열 앞 과정을 보면요.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한 다음에 수열이 들어가요. 이유 알겠죠? 일종의 함수기 때문에 그래요. 함수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어야지 수열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이렇게 함수, 즉 규칙 찾는 거, 규칙 찾아서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살짝 연습했다가 중학교 2학년 과정부터는요. 규칙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규칙, 즉 수식으로 표현된 거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다리를 건너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규칙이 있는 거를 즉 수식으로 표현된 걸 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배우는 거지 요거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살짝 하다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함수를 맛보기로 이제 쭉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까지 거쳐간 다음에 이제 맛보기로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수열이 이런 거라는 거 이해하시고 저 등차 수열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요거 한간의 규칙이 있는 거, 즉 얘를 일반항이라 그러죠. 이걸 일반항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 일반항이라는 표현이 어려우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n번째 항,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우리가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봐요. 등차 수열 그냥 예제를 들어주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다른 예제 들어볼까요? 아까 거 할까? 아까 거 할게. 그냥 뭐 개념은 쉽게 잡아주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되죠? 땡땡땡 했어요. 우리가 관심은 뭐죠? 이 n번째 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이거를 뭐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등차 수열 요구에 공차죠. 이걸 공차라 그래요. 4에서 2를 뺀 거예요. 4에서 2 빼서 2고 6에서 4 빼니까 2죠. 이 차이가 일정하다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 그래요. 이 2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difference라 그래가지고 이 차이라는 걸 써서 D라는 거를 보통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에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알아볼게요. 얘를 초항이라 그래요. 자, 초항을 선생님이 세모라 그럴까요? 자, 초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네모값은 뭐가 될까요? 네모값을 우리 뭐라 그런다고? AN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초항 2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공차를 몇 번 더해야지 요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보세요.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인데, 자, 두 번째 항 초항을 기준, 즉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4가 되려면은 공차 2를 더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까지는 2를 한 번 더해주면 되고, 세 번째 항까지는 2를 몇 번 더해줘야 돼요? 한 번, 두 번. 그쵸? 여기 2에다가 시작항, 그 초항에다가 세모에다가 2를 두 번 더해주면, 즉 6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네 번째 항은요, 2를 몇 번 더해줘야 돼요? 세 번. 그러면 n번째 항은 뭘까요? 2를 n-1번 더해주면 되겠죠. 2를 n- 이렇게 n-1번 더해주면 되는 건데, 2를 n-1번 더한 거를 뭐라 그래요? 2 곱하기 n-1이라 그러겠죠. 자, 얘를 하트라 그럴까요? 자, 그런데 만일에 하트를 기준으로 했을 땐 뭘까요? 하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n번째 항은 2를 한 번 덜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n-2번 더해주면 되죠. 그죠? 2를 n-2번 더해주면 n번째 항까지 가게 되는 거죠. 얘는 뭐라고 할까? 동그라미라 할까? 얘는 그냥 만일에 6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즉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가, 자,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라고 선생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리해 줄게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일 때는 여기가 1이네? 빼기 1이네? 이거일 때는 빼기 2네? 이걸 땐 빼기 3이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자,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할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책 교재를 보다 보면 이 초항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모로 이 일반항 AN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얘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기준으로,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안 썼지만 얘를 기준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얘를 기준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여기다 좀 강조 좀 할게요. 자, 요 녀석에다 화살표 해놓고, 여러 표현 중 한낱 일부예요. 그 여러 가지 표현 중, 즉 일반항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 즉 AN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지금 내가 땡땡땡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표현 중 한낱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일반항을 표현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 표현 중 한낱 일부일 뿐이니까요, 초항에 집착하지 마세요. 초항에 절대로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 말라, 하지 말라. 초항이 없으면 표현 못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항 가지고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항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보면 돼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에 공통점을 좀 볼 거예요. 공통점을 수식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공통점 뭡니까? 요거죠. 요거. 그래서 자, EN 더하기 네모, EN 더하기 네모를 기억하세요. 이 네모에 대한 얘기도 꼼꼼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 네모도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 네모가 뭐예요? 자, 네모 값은요, 표현은 다르지만, 여기 써줄게요. 표현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은 똑같아요.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은 겉으로 봤을 땐 다르지만요, 내용은 똑같아요.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내용은 똑같아. 결국 내용은 동일. 자, 무슨 얘기냐? 이거 가지고 예제 가지고 할게요. 만일에 세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예요? 세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세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자리가 뭐가 되냐면 세모 2,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죠.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2.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예. 2n 빼고 2n 한쪽에 치워놓고 정리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4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죠? 어때요? 어차피 0이네요. 그죠? 예, 어차피 똑같아요.
어, 겉모양은 다르지만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자, 정리할게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예제를 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뭐로 바꿔주면 돼요? 내가 예제를 이 공차가 2인 걸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결론 내릴게요. 등차수열 일반항.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1번.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D. 요 자리 내가 예제를 지금 2로 들은 건데 dn 더하기 네모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한결 가벼울 거예요. dn 더하기 네모로 기억하세요. dn 더하기 네모. 일반적인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저걸 강조했었잖아요.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거. 저 2를 뭐라 그러는데 요 세모를 초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 초항을 기준으로 나타낸 일반적인 교재. 뭐 교과서도 그래요. 일반적인 교재는 이렇게 안 쓰이고 어떻게 되냐면 초항을 A1이라 그래요. A1 더하기 뭐예요? 여기 M-1D.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초항을 알아야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주어진 사람이 저 세 번째 항을 우리한테 알려줬어. 그럼 세 번째 항을 세 번째 항 가지고 초항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요걸로 하세요. 요걸로. 자,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초항에 집착한 표현에만 우리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안목도 좁아지고 쓸데없는 거를 막 계산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자, 요거에 선생님이 알려준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는 훈련을 해보면 이게 훨씬 좋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요게 훨씬 좋아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안목도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념도 탄탄해진다. 그리고 요렇게 했더니 또 선생님이 그랬죠. 일종의 함수라 그랬잖아요. 자, 원래 이 n자리가 뭐였어요? n자리가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x였죠. 그죠? 그럼 x가 몇 차예요? 지금 여기 요 자리가 1차죠. 그래서 1차 함수예요. 등차수열은요.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차 함수고요. 1차 함수를 우리가 시각화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얘를 시각화하게 되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1차 함수를 시각화하게 되면 뭐예요? 직선이 되죠. 그래프가 되잖아요. 직선의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1차 함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하죠. 방정식이라고 한 건 왜 그래요? 여기 이 골이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라도 하죠. 그래서 직선이 되고요. 그 등차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공차가요. 공차 D가 뭐예요? 1차항의 개수잖아요. 1차항의 개수가 직선에서 뭐예요? 결국은 기울기죠. 자,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게 수열 문제인데 그래프로 나왔어. 당황하지 않겠죠? 이렇게까지 정리하게 되면 수열 문제인데 그래프로 나왔어. 수열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이거 무슨 뭐 그래프 문제인지 함수 문제인지 모르게 뭐 직선애를 딱 그려놓고 나서 뭘 물어봐요? 눈치채야죠. 직선이니까 1차 함수, 1차 함수니까 등차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공차는 기울기. 이것까지 정리하시면 완벽하죠. 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우리 친구들 피곤하니까 일단 여기서 하고 다음 제2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